늦은 밤 작은 모닥불가에 앉아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제가 속삭이듯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조한 강의가 아니라 가슴을 조금 더 빨리 뛰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길고 아름답고 섬뜩할 정도로 치밀한 하나의 꿈일까요? 1991년에 마이클 텔벗이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펴냈습니다. 그 책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더 홀로그래픽 유니버스, 곧 홀로그래픽 우주 또는 전체 번역으로 우주입니다. 텔벗은 백색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서 있는 전형적인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과학의 단단한 영역과 사람들이 신비롭다고 부르는 영적 세계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영성은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영적인 현상을 과학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텔벗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느껴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며 바람 소리를 듣고 불꽃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장작 타는 냄새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매우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이 뇌가 전기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푸른색 불꽃에 붉은색 램프의 노란색을 보시죠. 그러나 개는 색을 보지 못합니다. 개에게 세상은 회색, 갈색, 연한 노랑뿐입니다.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선명한 윤곽을 보지만 우리는 그저 까만 덩어리로만 보입니다. 뱀은 1m 떨어진 곳에서도 여러분 체온을 느낍니다. 박쥐는 인간의 귀가 절대 잡아내지 못하는 초음파 에코를 듣습니다. 파리는 완전히 다른 시간 흐름 속에 삽니다. 여러분의 1초가 파리에게는 1분처럼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휘두를 때 파리 눈에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여 여유롭게 피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보며 사람 참 느리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걸까요? 아무도 아닙니다. 각 종은 자신의 감각이 만든 독자적인 현실 버전 속에 살 뿐입니다. 2015년에 전 세계를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던 그 옷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사진인데 어떤 사람은 죽기 살기로 검정과 파란색이라고 우기고 어떤 사람은 백색과 금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단지 옷 한 벌 때문에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꿈을 꿀 때 여러분은 그게 꿈이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괴물에게 쫓기고 하늘을 날고 오랜 옛날에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나도 모든 것이 선명하고 생생하고 감정이 넘칩니다. 눈을 떠야만 그게 꿈이었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다고 믿는 이 순간이 더 길고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또 다른 꿈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여러분이 집착하는 나라는 그것은 끊임없이 빠르게 바뀌는 이미지의 연속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과학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단단한 벽돌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 파동 확률입니다.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연속해서 투사되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끊김없이 보이게 하는 것이죠. 대형 텔레비전을 본 적 있으신가요? 4K 화질 영화는 너무 부드러워서 수백만 개 픽셀이 초당 60번 깜빡인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만약 그 속도를 수십억 배로 올린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게 가상이라고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디오파, 와이파이, 광선, 이 모든 것이 전자기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 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내죠. 그렇다면 우리의 조잡한 감각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정보층, 다른 에너지 장이 존재할 수는 없을까요? 1999년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예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텔벗이 책 제목으로 삼을 만큼 강렬한 기술인 홀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죠.
예쁜 여성 스칼렛을 일반 카메라로 찍었다고 상상해보세요. 필름을 꺼내 가위로 반으로 자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현상했을 때 그녀의 얼굴 반만 나오고 하반신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홀로그램 카메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칼렛을 촬영한 홀로그램 필름을 반으로 자르고 4조각으로 자르고 심지어 가로로 갈아버려도 아무리 작은 조각 하나를 레이저로 비추기만 하면 그녀의 전체 얼굴이 나타납니다. 다만 조금 더 흐릿하고 노이즈가 많을 뿐이죠. 전체 정보가 가장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홀로그램의 본질입니다. 텔벗은 소름 끼치는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정확히 똑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양이나 심한 간질 때문에 뇌의 반을 제거해야 했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반대쪽 몸의 기억, 얼굴 인식 능력, 언어 능력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기억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단지 기억이 흐릿해지고 세부사항이 부족해졌을 뿐입니다. 뇌를 더 많이 제거할수록 기억은 더 흐려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홀로그램 필름을 작게 자를수록 화질이 떨어지지만 전체 그림이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억은 뇌의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억이 가장 작은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분산되어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살아있는 홀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뇌가 홀로그램이라면 그 뇌를 담고 있는 우주도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은 매일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일했던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 우주는 더 깊은 실제의 홀로그램이라고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더 높은 차원의 시공간에서 즉시 연결되어 있으며 거리도 없고 선형 시간도 없는 그곳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에 과학자들은 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주는 모든 정보가 담긴 2차원 표면이 3차원 공간으로 투영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홀로그램 필름처럼요.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홀로그래픽 원리를 검증하려는 새로운 실험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초대칭 양자짝론과 최대 중력 이론을 결합한 수학적 테스트를 개발해 홀로그래픽 원리가 양자 중력 이론의 필수 속성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피지컬 리뷰 레터스에 게재되어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묶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메타 표면을 이용한 동적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실제 홀로그램 영상이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진보는 텔벗의 주장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 물리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아이디어가 실험실 밖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7세기부터 위대한 학자들이 지구가 속이 비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리 해성을 발견한 에드먼드 할리는 1692년에 충격적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지구는 단단한 구체가 아니라 러시아 인형처럼 여러 개의 동심원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독자적인 대기권과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지구 자기장의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론을 세웠습니다. 19세기의 미국 퇴역 군인 존 클레브스 심즈는 평생을 바쳐 북극과 남극에 거대한 구멍이 있어 속 빈 지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심즈의 구멍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즈는 1822년에 미국 의회를 거의 설득해 탐험 자금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는 내부에 작은 태양과 열대 우림, 거대한 동물, 그리고 선진 종족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비웃음을 받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쥘 베르는 1864년에 지구속 여행을 출간하며 심즈에게서 직접 영감을 받았습니다. 20세기에는 나치 독일이 티베트와 북극으로 탐험대를 보내 내부 세계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가르타 지하 왕국, 때로는 샴발라 또는 삼발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칼라차크라 탄트라 경전에는 히말라야 산맥 깊숙이 또는 지하에 숨겨진 왕국이 나오는데
그곳 주민들은 수천 년을 살고 표면 인류를 훨씬 초월한 기술을 가졌으며 마음이 맑은 사람만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탐험가가 이를 찾다 실종되었습니다. 러시아 화가이자 철학자 니콜라이 레리는 1926년에 몽골 상공에서 거대한 황금 구체가 초음속으로 날아가 남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이 샴발라 주민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쿤룬 산맥은 샴발라 또는 성계의 실제 후보지로 여겨집니다. 그곳에는 현지 양치기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실종자 시신이 발견되는데 눈이 뒤집히고 입이 크게 벌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손에 총을 꽉 쥔 채인데 상처 하나 없습니다. 지질조사팀이 들어갔다가 여름에 눈보라를 만나 전원 쓰러졌는데 옷이 검게 타버린 듯 변했습니다. 그곳 자기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 움직이는 사람에게 직접 벼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남미의 동굴 피라미드 아래 터널 시스템 터키의 데링쿠유 지하 도시 이곳은 2만 명이 수세기 동안 살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데링쿠유는 1963년에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지하 18층 깊이까지 이어지며 환기 샤프트 우물 학교 마굿간 와인 저장고 예배당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발굴에서는 데링쿠유가 인근 카이막리 지하 도시와 8에서 9km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카파도키아 지역 전체에 200개 이상의 지하 도시가 서로 연결된 거대 네트워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같이 속삭입니다. 이 세상은 표면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마 지구가 문자 그대로 속이 빈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의 공간 서로 얽힌 현실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측정 도구가 없을 뿐이죠. 어쩌면 샴발라 아가르타 내부 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인식 주파수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웃을 때 나뭇잎 스치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 가득 사랑이 차오를 때 그 순간 여러분은 더 깊은 실제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양자장이라고 부르고 신비주의자들은 신이라고 부르며 부처님은 공성이라고 하시고 마이클 텔벗은 홀로그래픽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작은 홀로그램 조각입니다. 그러나 숨을 쉴 때마다, 눈빛을 주고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는 온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순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두려움 없습니다. 미소 지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 혼자라는 느낌도 작다는 느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주가 인간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잘 주무세요. 오늘 밤 꿈을 꾸신다면 기억하세요. 다른 층위의 누군가도 여러분을 꿈꾸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차피 둘은 하나니까요.